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정하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 시간까지 해서 기본적인 전기가 뭡니까? 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합니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셨거든요.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가 뭐 배웠는지는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좋으니까 정전기, 유도 공부를 하셨었죠? 대전체와 전기력에 의해서 금속 내부의 전자,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전기 유도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 공부했었고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검전기를 만들어 사용을 합니다. 검전기로 물체의 대전 여부, 대전된 전하의 정도, 물체의 대전된 전하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전류라는 거, 전기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라고 살짝쿵 맛을 봤거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전류와 전압입니다. 자, 우리가 전류, 전압, 저항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고 점점 더 고학년이 되면서 복잡스럽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중에서 첫 번째 바로 전류. 전류라고 하는 건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요. 앞으로 수업을 하다가 전기 파트에서, 전기는 물리학 파트입니다. 물리학 중에서도 전기 파트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노트에다가 쓸 때 전류는 I로 표현을 할 거예요. 대문자 I. 대문자 I로 표현을 하고요. 살짝쿵 기울어진 상태. 그래서 전류는 I예요. 전류를 뭐라고 쓴다? I.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야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외국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야? 우리가 I라고 쓰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압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전류는 어떻게 해서 흐르게 되는 걸까? 전류가 흐르는 건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하를 운반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전자가요, 전하라는 어떤 물질을 운반시킨다고 하면 돼. 그 전하의 흐름이 바로 전류니까.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이동을 시켜주는구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전류의 방향을 살펴보시면 전하의 흐름인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 이미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자의 이동 방향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뭐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지식들도 조금씩 차츰차츰 축적이 되면서 전자의 이동 방향이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전지의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라고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하고 그 전하의 흐름이 전류인데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데 전자의 이동 방향이랑 반대잖아. 어쩌지? 그냥 그렇게 하자. 전자의 이동 방향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서 그냥 공부합니다. 그걸 다 뒤집으면 그동안 차곡차곡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거든. 너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정리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우리가 그 도선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안에서 전자의 운동을 살펴보시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도선이라는 것 자체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도선 구리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구리선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자는 다다다다다다다다 그 자리에 다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고체 상태인 금속이기 때문에 원자 배열이 매우 규칙적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므로 원자 핵은 규칙적으로 배열이 된 상태고요. 전자가 그 원자 핵 주변을 막 돌아다니게 되는데 금속 속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전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불규칙하게 운동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그려주면 도선 안에 원자 핵이 점점점점 되게 규칙적으로 뭔가 타일을 딱딱딱딱 붙여 놓은 것처럼 규칙적으로 원자들이 배열이 되어 있고 원자 핵이 배열되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 동그라미 해놓고 마이너스를 살짝 표시한 전자들의
운동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를 해 놓는데 그 화살표 방향이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는 걸 관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딱 연결해 주게 되면 전자들은 마이너스 극에서 도선을 따라 전지의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쫘르륵 바뀌게 될 거야. 전자의 이동 방향 화살표가 다 한쪽을 향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만 보셔도 '아 이건 전류가 흐르는 거구나. 흐르지 않는 거구나.'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전류의 세기를 생각해 보시면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양을 우리는 전류의 세기라고 붙여 놨고요. 그 전류의 세기 단위는 A라고 쓰고 대문자 A예요. 대문자 A라고 써 놓고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읽어 줘요. 1 암페어라는 건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지나갈 때의 전류의 세기를 1 암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 암페어는 단위가 암페어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단위도 있어요. 1000 밀리암페어랑 같아. 그러니까 밀리암페어랑 1 암페어랑 동그라미 3개 차이인 거죠. 1 암페어는 1000 밀리암페어.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여기까지 전류는 다 이야기 끝났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까요? 두 번째 핵심. 전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란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고 이 전하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능력이 바로 전압인 거야. 아까 전류는 I, 대문자 I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전압은 대문자 V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러한 전압 단위가 있어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였었죠? 암페어였었죠? 암페어 이상하게 얘기했지.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전압의 단위는 V. 표현 방법이랑 똑같아요. 단위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어요. 자, 전압이랑 그러면 단위랑 어떻게 구별을 하니? 정확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전압이라는 걸 쓸 때는 약간 기울어진 이탈릭체라고 하죠. 살짝 기울어진 걸로 쓰고요. 단위 볼트는 똑바른 정자체로 써주는 건데 크게 이걸 구별해서 이게 다 전압이니 볼트니 물어보지는 않아. 자, 어쨌든 전압은 V로 나타내 주고 단위도 V, 볼트라고 읽어 줍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전압을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전류와 전압을요. 그 물이 흐르는 거랑 비교해서 확인을 해 두시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평평한 곳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봐 얘는 움직이지 않아. 그치? 이렇게 물이 높이 차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압이 차이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물이 흐르는 모형을 비교를 해서 전기회로랑 비교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물이 흐르는 게 펌프로 물을 높은 곳으로 올려서 그 높은 곳에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려주는 이거랑 전기의 흐름이랑 비교를 해보면 흐르는 물이 바로 전류를 의미해요. 물의 높이차. 높이차가 있어야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이건 전압을 의미하고 자, 펌프가 물을 높은 곳으로 올려주죠. 펌프가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것처럼 전지가 전압을 만들어주고요. 수로, 물이 이동하는 통로, 수로는 도선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레방아, 물이 흐르면서 물레방아를 돌려주죠. 전류가 흘러서 전구에 불을 켜주죠. 그래서 물레방아와 전구가 같은 역할. 마지막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를 닫았다 열었다 해서 물의 흐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죠. 전기회로에서는 스위치로 전류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류하고 전압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런 전류와 전압 우리가 측정할 수 있거든요. 요거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서 할게요. 세 번째 핵심. 전류와 전압의 측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계와 전압계를 가지고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게 되는데 얘네들을요, 회로에 연결을 하시면 돼요. 회로에 연결을 하는데
전류계는 회로의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회로의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뭐라고?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합니다. 전구랑 나란하게 한 줄로 연결을 하는 거고요.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을 해요. 전구랑 길을 다르게 해서 두 줄로 이렇게 나누어 연결을 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전류계랑 전압계의 단자를 연결을 하는데 단자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얘네들한테 연결을 할 때 전류계와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는 당연히 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을 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크기를 모르는 전류나 전압을 측정을 한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단자는 큰 값부터 연결을 합니다. 전류계와 전압계를 여러분들이 모양을 살펴보시면 플러스 단자는 하나가 연결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단자가 보통 3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전류 또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큰 단자를 먼저 연결을 해서 요거보다 눈금이 너무 작아서 못 읽겠네. 작은 단자로 옮겨야지 하고 큰 단자부터 연결해서 읽어주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되게 큰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작은 단자 연결을 해서 확 넘어가 버리면 전류계에 무리가 가서 전류계가 고장나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류계든 전압계든 마이너스의 큰 단자 먼저 연결할 것 잊지 마시고요. 이러한 전류계와 전압계의 눈금을 읽을 때는 우선은 회로에서 마이너스 단자가 어느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세요. 보통 어떻게 5A, 500mA, 50mA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500mA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눈금을 읽을 때 그 500mA에 맞는 눈금을 읽으시면 돼요. 눈금반에 표시된 최대 전류값이 500mA인 500mA에 연결되어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눈금을 따라서 바늘이 가리키는 전류값을 측정을 하면 돼요. 전압계의 눈금도 전류계 눈금 읽는 방법이랑 똑같죠. 어떤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보고 화살표가 아니라 바늘 가리키는 그 눈금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류계 전압계를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읽으면 되겠구나. 감을 잡으실 거라 믿으면서. 자,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 정리 다 얘기해봤어요. 별거 없죠? 자, 오늘 정리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기. 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전류 I는 전하의 흐름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고 전류의 이동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입니다. 제발 잊지 마시고 방향 꼭 알아두시고요. 전류의 세기는 우리가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는다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전압 정리하셨습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하는데 단위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는다. 전압을 표현하는 방법도 V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러한 전압, 전류를 물의 흐름에 비유한 거 전류는 흐르는 물, 전압은 물의 높이차, 전지는 펌프, 도선은 수로, 전구는 물레방아, 밸브는 스위치 를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전류계 전압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공통점 차이점 연결할 때 전류계는 직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 한다는 거 이야기해 드렸죠? 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말로 얘기하니까 별거 아니겠네 생각하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로 잘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서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정아쌤의 과학 이야기 다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내용으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녕.